자, 질량이 3kg, 5kg짜리 두 물체가 있어서 연결되었다. 모든 마찰 무시한다. 힘부터 쓰자. 이게 운동 방향이거든, 이게. 이 운동 방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고 놨으니까 힘부터 쓸까? 얘 힘 여기로 작용한다. 무슨 력? 중력. 얘도 여기로 작용한다. 중력. 그런데 이 힘은 50이야. 이 힘은 30이고 결과론적으로 힘의 관계는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된다는 걸 명심해. 운동 방향에 일치하냐 반대냐. R자임은 20N이 되는 거야. R자임은. 전체 질량은 합치면 운동계 8kg고.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다? 8분의 20 미터/s 제곱이다. 2분의 5겠죠? 잘 들어요. A의 가속도는 이랬는데 여러분 잘 들어. 얘도 2분의 5고 얘도 2분의 5예요, 여러분. 왜? 같은 운동계니까 그렇습니다. 크기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얘도 구할 수 있잖아요. R자임은. 얘 질량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됩니다. 다시요. 얘도 구할 수 있어요. A R자임도. 얘 질량에다가 2분의 5를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R자임이 얼마 나옵니까? 2분의 25N. 근데 2분의 50은 2분의 100N이잖아. 맞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그럼 2분의 25의 R자임이 나오려면 반대로 얼마의 힘이 존재해야 되냐? 2분의 75N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럼 3kg에도 장력 2분의 75가 걸리나 보자. 3kg 되고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15N이잖아요. 그죠? 그럼 봐요. 마이너스 30이 나오려면 여기 장력하고 얘랑 합쳐서 이게 나오려면 이 장력은 바로 2분의 75N이 나와야, 그쵸? 2분의 60N을 빼는 거죠.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2분의 15N이 답이겠죠? 쏘리 B구나. 맞죠? B. C이 A를 잡아당기는 하는 게 얼마예요? 2분의 75N이죠.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린 가는 질량이 2kg짜리 물체 A가 4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라고 했습니다. 용처를 향해 등속도 운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운동량이 얼마냐는 거지? 8kg m/s고요. 맞죠? 자,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4m/s에 뭐다? 제곱이라 16J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나는 물체 A가 용출과 충돌하는 동안 힘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게 누굽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며 충격량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 자체가 나중 운동량에서 누구? 이거 빼는 건데 중요한 건요. 이거 값이 16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뉴턴 세크지만 이거 16kg m/s랑 똑같은 단위예요. 그리고 처음이 얼마입니까? 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뺐을 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얘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얘 값도. 반대로 튀어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된다? 8. 맞아요? 그래야 16이라는 변화량이 나오겠죠. 자, A가 융술과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은 이거라는 얘기예요. FT 그래프의 면적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맞습니다. A가 용출과 충돌 후 운동할 때 속력은 8m/s다. 여러분 얘를 보니 2kg짜리가 8이 나오려면 똑같이 속도는 4이어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A가 용출과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다? 16입니다. 16. 기억이 정답이 되죠. 오케이?
다음. 자,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AT 그래프 잘 나와요. 점 P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여러분 이거 놓고 풀었으면 문제 답 안 나와요. 처음 속력이 얼마라고요? 3입니다. 6초일 때 점 Q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6이 나왔답니다. 라고 한 거죠. 알았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a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무슨 운동했어요? 등속 운동했으니까 속도 안 변했고요. 얘는 얼마 나와요? 4a m/s가 나온다는 거죠. 아셨어요? 이게 그래프로 환산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봅니다. 얘는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봤을 때 2초, 4초, 6초입니다. 자, 6초 때 정보가 적어요. 6초일 때 속력이 얼마다? 6이다라는 거죠. 6. 요거요. 요게 정답이에요. 지금 딱 준 조건이. 그런데요, 첫 출발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4거든요. 자동차의 속력은 4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늘어나겠죠? 지금은, 여기서 감소하는군요. 마이너스 2a니까 줄었겠죠. 근데 4a만큼 여기서는 또 늘었어. 자, 줄었다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등가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정하다가 늘어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냐? 그렇다면 요 값은 얼마겠느냐라고 한다면 요거 변화량과 여기 변화량이 몇 대 몇이다? 1대 2이려면 여긴 얼마 나오겠냐? 그냥 가는 값으로 나오겠는데 2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야 이만큼 속도가 감소했을 때, 알았냐? 이만큼 감소했을 때 얼만큼 늘어나더라? 그래서 6이 되잖아. 그럼 A는 1 아니냐? 1. 그죠? 자, 1초일 때 가속도 크기는 얼마로 잡는다? 1m/s 제곱으로 잡자. 다음 3초일 때 속력은 여기잖아요. 2 맞습니다. 0초부터 6초까지의 평균 속력 그러면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얘는 각 구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총 시간 몇 초분에? 6초 동안에. 자, 여러분 여기부터 면적을 구하자. 구해봐. 4하고 2의 평균이 얼마야? 3이죠? 6m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면적 얼마 나와요? 2는 4m 나왔습니다. 자, 2하고 6의 평균은 얼마지? 4죠? 8m 나와야죠. 여기 시간 곱한 거니까. 18m.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틀렸죠? 정답은 니은입니다. 됐어요? 다음.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했던 질량.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죠. 너무 중요한 말이야. 정지했다. 처음 속도가 0이란 얘기잖아요. 질량 2kg짜리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더니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얘랑 누구랑 그래프가 비례한다? 가속도랑. 이렇게요. 그럼 시간은 똑같은가? 2, 4, 6 그대로 주고요. 문제는 얘가 지금 5N입니다. F가요. F 이꼴 뭐예요? MA인데 M이 몇 킬로예요, 지금? 1kg거든. 그러면 여기 값 되는 게 2분의 5m/s 제곱이 돼요. 둘이 해서 5N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프 똑같아요. 얘랑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쟤랑. F는 MA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얘를 시간과 운동량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다시
MVP니까 시간과 속도도 그래프가 똑같을 겁니다, 얘랑. 그러니 얘를 얘로 적분한다고 그러죠. 쟤를 쟤로 적분한다고 그러죠.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일단 그래프로 우리가 어림값을 잡으면 0부터 이 면적이 나오잖아. 플러스 면적이 1차 함수죠. 몇 차 함수 나와요? 2차 함수 나올 거예요. 이렇게 0차죠. 몇 차 나와요? 1차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인데 계속 플러스죠. 면적은.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2초까지 4초 사이에 6초 사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면적 얼마? 5 나오잖아. 5. 그럼 여기는 얼마다? 5다. 왜? 정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출발한 거죠. 이 면적은 얼마 나오니? 10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15가 됩니다. 그래, 면적이 딱 19간이니까. 다음, 여기도 얼마 나오겠어요? 5 나올 거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20의 그래프가 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어차피 얘를 보면 MV니까 M 곱하기 2kg 곱하기 뭐 해야 5가 나온다? 2분의 5다. 이렇게 나올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러면 얘도 볼까요? 이 면적이 무엇이다? 속도 변화량이니까 2분의 5 맞잖아요. 다시 15는 2 곱하기 얼마다? 2분의 15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증가했냐? 5 증가했지. 5 맞잖아. 그럼 여기 면적 얼마 나와? 5 나오잖아. 2 곱하기 2분의 5 맞아요? 그래서 면적이 맞다. 그 다음 여기도 다시 2분의 5가 증가하면 이게 얼마일까? 2분의 10이겠죠. 10. 결국 여기에 있는 20이 되려면 2kg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10. 이게 그래프의 끝이에요. 자, 2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 크기는 얼마다? 5다. 2에서 4초 동안 물체는 등가속 운동을 하더라. VT의 직선 그래프. 0에서 4초 동안 물체의 어떤 받는 충격량 크기요. 이 면적 전부가 얼마예요? 운동량 변화량 20이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오케이? 됐어요? 요렇게 본다 이거죠. (4초) 이후 물체의 속도는 뭐야? 아니죠. 미안해요. 이거 정답이죠. 여기까지니까 이게 틀렸네요. 얘는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맞아요. 물체의 속도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그죠? 가속도가 줄는 거죠. 힘이 줄어서. 아시겠어요? 다음. 자, 5kg짜리 물체인데 똑같이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거가. 지난 시간에 많이 틀렸죠? 시간과 가속도로 바꿔봅시다. 5초, 10초인데 F equal MA. M이 5kg랍니다.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프가 처음에 정지라고 했잖아요. 정지. 뭐 얘는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물어본 건 얘잖아요. 시간당 속도 5초, 10초. 고로 0부터 5까지 면적이 얼마 나오냐? 그러면 요거 2분의 1 값이 얼마예요? 5분의 2죠? 그죠? 0과 5분의 사이 평균 5분의 2 곱하기 2 나오겠죠? 입니다. 여기가 2면 여기도 2입니다, 여러분. 면적은. 그럼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빨라지니까. 그 다음에 2차 함수. 이거 얼마다? 여기 4다. 이렇게 쓰면 그래프가 완성. 그래서 1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m/s가 정답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마찰이 없는 그랬으니까 손실 에너지 없어요. 정지를 했고요. 2kg짜리 물체를 10N으로 당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가한 1 에너지가 10N 곱하기 얼마? 물론 여러분, 이게 무슨 역이지? 중력 있겠죠. 2 곱하기 중력가수 G. 근데 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었나요? 그래서 쟤는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얘는 몇 줄? 자, 이게 1인데 이게 모두 뭘로 전환됐겠다? 이렇게 전환됐겠죠.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V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거죠. 결국 10N의 힘이 한 일은 50J이고요. 이 물체는 50을 받았는데 잃지는 않았어요. 운동에너지 증가는 당연히 이렇죠. 자, 5m 지점을 지나는 순간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가속도 얼마일까요? 등가속이니까 F = ma 5겠죠? 등가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게 5m를 가려면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자, 여러분 봅시다. 그래프로 풀어도 되지만 등가속 운동 공식에 우리 이거 있었죠. 기억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는 얼마고? 이동거리는 5m란 말이지. 이거죠. 결국 V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해 갔어요? 이런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게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걸 풀어도 답이 나와요. 갖다 놓고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고. 알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답이 나오더라. 정답은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웠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떨어지는 건 쉽다. 떨어지는 게 왜 쉽냐? 그럼 이거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얘가 누구다? 높이다. 얘는 누구고? 힘인데 중력이다. 이렇게.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일정하게 나온다. 알았어요? 자, 힌트를 갖고 찾아봅시다. 1kg짜리니까 이거 10N입니다. 1kg짜리니까. 알았어? 1kg짜리이기 때문에 10m/s 제곱을 곱해서 알았어요? 세로 치고 10N이에요. 10N. 그럼 여러분 40줄이란 몇 미터 떨어진 걸까? 4m. 50줄은 5m. 이해 갔어? 그게 떠오르면 문제가 풀린 거라고 이미. 자, 문제는 이거죠. C 지점에서의 속력은 B 지점의 2배다. 얘들아, 얘하고 얘가 이러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일까? 1대4가 된다. 알았어? 다시 말해서 여기 에너지가 비교하면 4배야. 그럼 간단한 거야. 무슨 말인 줄 아냐? 여기가 출발점이잖아. 40줄을 그려볼게. 이렇게 시작된 거야. 이게 40줄의 표현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가 뭐라는 거고? A. 여기가 뭐라고? C란 얘기야. 이게 높이차가. 이해 가냐? 이 면적이 얼마라고? 40. 근데 1대 얼마래? 에너지 자체가? 미안해. 여기가 B가 있겠지, B가. 여기하고 여기가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래? 1대4야. 그럼 봐. 그래프가 니들이 실수한 걸 막아준다니까? 요 면적이 얼마였고? 1이고. 맞니? 이 면적이 얼마라고? 총? 4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여기 B는 요만큼이잖아. B는 요만큼.
1이고, 알았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라고? 4란 얘기야. 여기가 1이면 요거야. 그래서 4라 얘가 40줄이라니까, 이렇게 40줄. 그럼 여기 관계 얼마 차이겠냐? 1m 차이고 1m 차이 보면 그림에 이해가냐? 1대 4기 때문에 됐어. 그런데 바로 여기는 몇 줄 더 많어? 얘보다 몇 줄 더 많어? 40줄인데 여기 차이가 얼마냐? 여기 봐봐. 10줄. 여기 딱 10줄이잖아, B가. 여기로부터 50줄 더 떨어지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60줄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자, 여기부터 출발했는데 이게 10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다? 60줄이라는 거야, 여기 60줄. 알겠어?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C까지가 40줄인데, 맞죠? 여기가 몇 줄이고요? 10줄이고, 이렇게. 그럼 저 줄 차가 거리 차예요, 여러분. 왜? 중력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래서 A와 B 사이 거리는 1m가 답이고요. C와 D 사이, 여러분 여기 몇 줄 차이? 20줄 차이 나죠? 틀렸고요. 그럼 D급만 정답인데 D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나오면 되죠? 60줄 나오면 되는데 질량이 1kg짜리예요. 맞죠? 그러면 V 제곱은 뭐가 돼요? 120m/s. 줄, 쏘리. V는요, 4 곱하기 이게 얼마입니까? 30이잖아. 그럼 V는 2 루트 30이라는 속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셨어요? 그래서 D급만 정답이다.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래프 그리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어? 어디가 출발, 어디부터, 다시 말하면, 요 B 사이, 요 사이를 구하고 싶으면 40에서 여기 에너지가 뭐라 그랬어? 1대 2. 그러면 이건 에너지는 1대 4니까 여기 에너지부터 1이고 여기까지가 4면 이 40이 4란 얘기예요, 여러분. 알았어? 그럼 1은 10이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프가 바로 천리경 다 보여줘. 그릴 줄 알면 끝난다. 알았죠?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요, 용수철에 연결된 수평면을 X만큼 잡아당깁니다. F 이꼴 뭐예요? KX죠. 이게 탄성력이죠. K가 뭐라고요? 탄성계수. 단위가 뭘까요? 단위 이거죠. 무슨 뜻이었어요? 1m 늘리는데 몇 뉴턴이냐 이 뜻이라고. 자, 문제 이거죠. 그림 나는 이거를 사이와 힘의 관계를 했는데, 야, 0.5m가 20N이네. 기울기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0.5m 늘리는데 얼마 들었어? 20. 그럼 1m는? 탄성계수 40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봅시다. 이 면적이 F였으니까 당연히 에너지잖아요. 평균 힘을 찾아줘. 얼마? 10 곱하기 0.5.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알았냐? 우리가 이렇게 쓴 거 알죠? 이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알았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5의 제곱 하지 마시고 10분의 5의 제곱은 뭐죠? 100분의 이렇게요. 풀어도 5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이거 4분의 1이잖아, 지금. 보니까. 그지? 4분의 1 곱하기 40은 10이고요. 5 나옵니다. 자, 이건 맞았고요. 여러분,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까요? 힘이 일정해야 되는지 힘이 변하잖아. 알았어? 물론, 가속도는 늘겠죠. 알았어요? 근데 힘이 변하잖아. 알았니? 그래서 등가속은 아니다. 용설 0.5m 늘렸을 때 포텐셜 에너지 당연히 5줄이죠. 이렇게. 니은디귿이 정답이다.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문제 나올 거는 말 그대로 A, B 묶어놓거나 A, B, C 묶어놓고 누구 운동이 증가하고 누구 위치가 감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올 거야. 알았냐? 그런 거 기대하고 여튼 자
됐습니다. 여러분, 저기 완자 문제 좀 풀어왔나? 조용합니다. 진도 다 나갔습니다. 아하, 진도 다 나갔냐고 물어보신다면 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여러분, 탄성력엔 위치 에너지 다 나가지 않았나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도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스님이 설명을 끝났잖아요. 다만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어디냐라고 한다면 73쪽에 알았습니까? 3번이 있죠. 3번 73쪽에 3번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들? 자, 그 설명을 안 했네요. 그죠? 여러분, 그 73쪽의 3번이 어떤 문제냐면 가가 바로 정상적인 용수철이에요. 맞죠? 그런데 질량 M자리를 D만큼 놨더니 알겠니? 위치 에너지가 D에서 M이 D만큼의 어떤 위치 에너지가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위치 에너지라는 거죠?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이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얘가 갖고 있던 mg라는 중력이 D만큼 떨어졌는데 그게 중력이 한 1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디로 들어갔다? 용수철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중력과 얘가 다시 돌아가려는 용수철의 복원력이 무엇이다? 합이 0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합이 0이다. 근데 강제로 더 압축을 시켰답니다. 2D까지 외력을 가해서. 알았니? 그러면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커졌겠죠. 맞잖아요. 또 꾹게 눌렀으니까 과연 얘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얘가 갖고 있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모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지점이 어디라고? 라라는 얘기예요. 라.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다에 존재하는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 탄성 계수가 K라고 한다면 자, 이때 압축된 길이를 얼마로 잡겠느냐는 거죠. 3D로 잡아야 돼요. 정상적인 거리가 0이잖아요. 거기서부터 3D까지 압축이 됨으로 인해서 얘는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거기가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왜 3D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냐? 눌렀다는 겁니다. 얘 추의 M자리 말고도 외력이 눌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알았니?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로 들어갔는데 2D, 나에서 다로 가면서 외력이 2D만큼 가한 에너지가 역시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다는 외력이 가한 1과 중력이 한 1이 모두 담겨져 있는데 그게 2분의 1 K3D의 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라로 갈 건데 라를 보니까 맨 꼭대기 올라가는 순간이 아니라 정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꼭대기에. 그럼 무슨 얘기죠? 다에 저장된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모두 뭘로 바뀌었다? 중력에 의한 M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M은 다에서부터 총 얼마 거리를 올라갔어요? 3D 플러스 X만큼 올라갔잖아요. 저 위까지. 됐죠? 그럼 mg 곱하기 이 중력이잖아. mg 3D 플러스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k3d의 제곱과 같아야 되잖아요. 이해 가야 거야. 오케이? 다시요. 여러분, 나에는 누구의 위치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저장됐다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그럼 다에는 그 중력 위치 에너지 말고 또 누구까지? 외력이 가한 1까지 들어간 거야, 거기에. 됐죠?
그럼 결국 그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탄성력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누구로? 이 공식으로. 이때 x가 얼마다? 3D라고 잡아줘라. 처음부터 0부터 3D까지 줄었으니까. 근데 이게 몽창 뭐로 바뀐 거예요? 몽창 라에 있는 중력으로 바뀐 거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이 mg잖아 얘가. 근데 이 h가 얼마냐 봤더니 용철 길이 3D에다 그거 말고 어디까지 올라갔어? x까지 올라갔잖아. 얘랑 같으면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결국 3D를 대입하니 2분의 9 KD 제곱은 이게 되는 거죠. mg 3D 플러스 그냥 x라고 할까? 요렇게. 요게 된 거지. 알았니? 됐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풀어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보니까 x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2분의 1 KD 제곱이 여기 써 있는데 이것은 뭐랑 같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잘 봐요. 탄성계수라고 알죠? 그렇잖아요. 우리 계수 억지로 끌어내 볼까? 계수의 정의가 뭔데? 이거거든. 1m, 그지? 1m 늘린 데 드는 힘. 얘들아, 니네 나 봐봐, 나. 힘이 얼마니? mg지. 얼마 늘어났니? d만큼 압축됐지? 근데 우리는 몇 미터인 걸 잡아야 돼? 1m일 때 잡아야 저게 뜰 거 아니야. 얼마 곱해야 돼? d분의 1. 그래서 얘는 얼마다? 이게 탄성 계수야. 단위가 뭐라고? 뉴턴 퍼 미터. 그럼 여기다가 넣어. 2분의 9 곱하기 얼마? d분의 mg. d의 제곱으로. 그럼 이거 지워지잖아, 하나가. 알았냐? 이것이 3mgd가 되고 이런 거지. mg, x가 되는데 mg가 지워지잖아, 이렇게. mg가. 그럼 x는 2분의 6d를 뺀 값, 2분의 3d가 정답이 되겠지. 이해가냐? 요게 애들이 헷갈리고 요거. 요렇게 바꿔주는 거. 알았어? 항상 공식으로 풀지 말고 비례 순서로. 어쨌든 간에 탄성계수는 몇 미터일 때다? 1m일 때다. 그치? 1m 복원시키는 데 드는 힘이다. 라는 얘기야. 알았어? 얘들아, 이제 동력학이 끝나고 열역학이 왔거든? 열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고, 그 열이 에너지의 일환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 열은 동력학의 에너지원일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등장. 결국 에너지는 이 법칙이 나오게 돼. 에너지는 전환된다. 따라서 생성된다거나 소멸된다거나 그러면 안 돼, 이거야. 옛날에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왜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지? 라고 고민되었는데, 그것이 줄의 그 실험 장치를 통해서 추를 막 해가지고 물속에 있는 거 프로펠러 돌려서 열 온도 높이, 이런 거 있죠. 중딩 때 배운 거 있지. 안 배웠어, 그지? 줄의 실험 장치. 그래서 열도 에너지라는 걸 안 이후로, 에너지는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지 절대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아. 에너지는 보존된다.
고로 무슨 말인고 하니 초기 빅뱅의 초기의 에너지하고 지금 138억 년이 지난 지금의 에너지하고 양은 동일하다는 거야. 다만 이제 거기서 의문이 들지. 선생님 그럼 왜 에너지 절약해야 된대요? 전기 에너지 절약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절약해야 된대요. 화석 에너지 같은 거 절약해야 된대요. 왜 절약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2법칙이 나오게 돼, 뒤에서. 무슨 얘기냐? 쓸모 있는 에너지가 있고 쓸모 없는 에너지가 있다. 쓸모 있는 사람이 있고 쓸모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신은 어때요? 쓸모 있습니다. 응? 쓸모 있어요. 음식 잔반 처리에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아까도 어떤 애가 뭐 상한 계란과자를 막 먹고 있더라고요. 이거 필요하다면 그런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쭌짱, 미안해. 실제로 여러분, 온도가 높은 애가 쓸모 있을까요? 낮은 애가 쓸모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런 상식이 좀 필요해요. 고온에서 열은 저온으로 간다고 그러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 법칙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에너지는 보존되죠? 쓸모 있는 건 자꾸 쓸모 없는 데로 가죠? 결국은 세상이 망하는 건 쓸모 없는 에너지로 꽉 찼을 때 망한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막 다루는데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문제를 풀려면. 그러나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빠밤. 바로 얘예요. 이상한 기체가 아니라요. 이상적 기체다. 사실 여러분 이상기체란 완전 탄성 충돌을 해요. 분자간 인력은 없어요. 서로 직진 운동을 해요. 뭐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일단 이 법칙이 있어요.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다시 20, 30년 후에 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화학에서 배우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고요. 이 기체에 관한 법칙인데 이 기체들은 이 법칙에 매우 잘 맞는 기체라는 거죠. 이게 이상기체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일이라는 사람은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압력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언제든 일정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이론이거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교실만한 기체들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실 안에. 제가 공간에 다 일정한 거리로 서 있어요. 제가 보여,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게 실제 기체예요. 이상기체는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인다는 건 빛을 반사할 부피가 있다는 얘기인데 부피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 생각해봐. 이 안에 내가 100명 있는데 갑자기 인상이 확 찌그러지죠. 100명 있다니까 답답하고. 이 교실이 10분의 1로 줄려면 압력을 10배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100명 있는데 10분의 1로 줄겠냐고. 내가 밀지 마세요. 아우 냄새 막 이러면서 뭐로 바뀝니까? 확 액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기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기체 갖고는 이 이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상태가 변한다? 이건 뭐죠? 인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체는, 이상기체는요, 뭐 완전 탄성체도 되게 중요하고요. 직진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데 완전 탄성체가 되고 직진 운동을 한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상기체 한 부분이 분자간 인력을 무시한다는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위치 에너지를 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위치 에너지라는 건 무슨 lực이 작용할 때, 중력이 작용할 때, 또는 무슨力이 작용할 때, 탄성력. 서로 상호 관계의 힘이 있을 때 생기는 게 위치 에너지예요. 맞죠?
분자간 인력을 무시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없다고요? 위치 에너지가 없다고요, 위치 에너지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없다 보니,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거. 어떤 물체가 어떤 기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열 에너지가 무엇으로 인간에게 측정이 됩니까? 온도로 측정이 됩니다. 온도로. 샤를이 온도에다가, 소리요. 온도에다가, 에이, 부끄럽다. 기체의 부피를 온도로 나누면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미. 그런데 이 온도가 수학적으로 안 맞아요. 제 말을 들어볼래요? 0도씨 때 기체 부피를 V로 놨어요, 샤를이. 273도씨가 되니까 EV가 된 거예요. 봐라. 온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부피도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느냐. 그럼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라. 자, V가 EV로 되는데 2배 커졌다. 그럼 0하고 213 누가 더 크냐? 213 크지? 몇 배 크냐? 할 말이 없는 거야. 0이 숫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켈빈이 나오죠. 야, 절대 온도로 하면 되지. 왜? 샤를의 법칙의 그 그래프를 0도씨 V를 부피가 0이 될 때까지 온도를 끊임없이 낮추잖아? 그럼 마이너스 273이 돼. 응? 이상기체가. 그럼 얘를 0으로 바꾸자. 섭씨에다 273을 더하면 0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온도 단위만 바꾸자. 내 이름 써. 켈빈 온도가 된 거야, 그 사람이. 알았습니까? 절대 온도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모든 기체는요, 종류가 상관없어요. 온도가 동일하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다. 자, 이런 이상기체의 이론을 써요.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설명을 해 주실 거야. 근데 아마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갑니다만, 여러분, 온도가 동일하니까 무슨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고요? 평균이요, 평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평균이요.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평균 소득이 똑같대요. 어느 나라가 돈이 많을까요? 왜요? 아우, 머리가 많잖아요, 우리보다. 그럼 걔네가 당연히 돈이 많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오류가 없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입자의 숫자는 동일하다고 놓고 풀어요. 거의. 알았어요? 물론 뒤에 입자수가 살짝 바뀌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떡할래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에겐 공식 하나가 따라옵니다. 이 공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면 되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왜 안 썼겠습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을. 대부분의 문제가 입자수가 동일한 걸로 나오니까요. 기체의 출입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지만 기체가 출입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바뀌거든요. 아, 이런 복잡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할 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살짝 끌어다 쓰자는 거죠. 여러분, 압력이 뭐예요? 부피가 뭡니까? 온도가 T예요. 절대 온도. 여기에 얘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몰수입니다. 몰수. 여러분들은 입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몰이에요, 몰. 여러분, 몰 배웠어요? 배웠어요? 화학 안 한 사람 흔들어봐. 나 여기 화학 안 했다. 왜 안 했어? 아, 선택 안 했어요? 멋진데? 그럼 설마 물지? 와우! 지학은 열심히 하고 있겠군요. 개판이군요. 선생님이 지학 좋아하시는 끝내주지. 지학 끝내주지, 선생님. 문제 같은 거 갖고 오면 알려주시죠. 하, 참.
하나도 안 봤냐? 지압? 있어요? 아, 영상이 있냐고? 없죠. 제가 지압을 7년을 손을 놨어요. 작년부터 작년 10월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 특별한 고등학교 애들이 묶어서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형을 내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기 전라북도에 있는 애들.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고생스러워요. 제가 하는 과목을 보니까 8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웃음이 나와. 물화생에 지학이 들어갔죠. 통과가 들어가죠. 화투가 들어가죠. 수능화학 원도하죠. 수능물리 원도하죠. 수능생명 이런 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잘 시간이 없어요, 제가. 거기다 영상 인코딩 하죠. 그래서 조교를 뽑았어요. 조교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편집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집할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영상을 이렇게 옮기는 게 문제더라고요. 어디로 막 보내야 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4K니까 또. 화질 나쁜 건 쳐다도 안 보네, 이것들이. 참. 선생님, 땅구멍이 한 2mm 정도는 커져줘야 애들이, 이거 불만하다, 뭐 이렇게 하지. 나는 포샵하고 싶은데. 그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고양이 인형이나 호랑이 인형의 머리를 쓰고 올 것 같더니 한 번 했었어요. 땀이 나갖고, 그리고 막 입냄새,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안 했어요. 원래 여기다 선생님 선글라스를 끼고 해보자고. 근데 이 코뼈가 낮아서요. 자꾸 내려와, 이렇게. 거만해 보여. 이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막 하잖아요. 모든 과목이 동일해요, 여러분. 가만히 공부하다 보면 그걸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힘들죠. 안 합니다. 자기 공부만 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이론 있죠? 이거 화학 2에 있고요. 물 2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어디서 배워요? 우리 물리 1에서 하잖아요, 역학에. 근데 화학원도 이거예요. 솔직한 말해서 화학원에 뭘 다느니 이 공식으로 끝납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입니다. 여기서 얼이 상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워서 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화는 역학에서 누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얘가 일정하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요 둘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일정하냐 지우면 이것 값은 이거랑 비례하는구나 라고 나와요, 답이. 다. 이게 실험 설계할 때 파악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자, P가 뭐라고 했어요? 압력. V가. 그러면 T는 온도예요. N은 입자수인데 R은 상수고. 그래서 피부는 해봐요. 피부는 노랗다. 이러고 외워요. 이러고 가지고 가서 계속 풀어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거 많이 이용할 거예요. 너네가 문제가 정 안 들어올 때 머릿속에 이거 뭐야? 그림이 뭐지? 뭐 이럴 때 압력 똑같다 해서 압력 지우고 부피 똑같네? 지우고. 그러면 압력과 부피를 지웠더니 입자수하고 온도만 남았어. 서로 반비례하는 거잖아. 입자수 많으면 온도 좋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나중에 문제 파악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여기까지 왔더니 이상기체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우리가 이미 무슨 에너지를 배웠어요? 운동과 위치를 합쳐서 무슨 에너지를 하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어요. 이상기체도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입자니까.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에너지가 없어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만 있다?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온도가 운동 에너지인 거죠. 그냥.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은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라고? 내부 에너지요. 어떤 기체가 있으면 그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무엇으로 표현된다? 절대 온도로 표현돼요. 알았어요? 이해 갔어요?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냥. 알았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에너지가 커진다?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이해 갔어요?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위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왜 없다? 기체 분자간 인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인력이 없다는 건 뭐 때문에? 역시 또 이거예요. 보일러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교실이 100배 커져와요. 그럼 압력이 100분의 1로 줄면 돼요. 교실이 100배 커지겠죠? 안 커집니다. 실제 기체는. 왜? 제가 여기 몇 명 있다고 했어, 아까? 그래요. 100명 있습니다. 근데 교실이 넓어지면 이제 서로 멀어지겠죠? 그때 간섭한다니까? 너 어디 가냐? 뭐 이러면. 그래, 사실은. 뭐 이러면서 서로 땡긴다고. 인력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실제 기체는 인력이 있으면 100배 안 커져요. 한 90배 커지면 정말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피 곱하기 V가 안 맞아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저 공식적인 해결책으로 이상기체라는 기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 이상기체에 맞는, 이상기체 성질에 맞는 공식이 뭐라고? 피부는 놀았다. 이게 보일러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다 합친 거예요, 저게. 세 개를. 보세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하다? 일정하다가 보일러 법칙이야. 그럼 뭐뭐를 일정하게 놓는다? 입자수와 온도를 일정해 놓고 실험하면 돼요. 그 다음 온도와 부피는 비례관계잖아요. 이게 T분의 V잖아. 그럼 이게 샤를 법칙이잖아. 그럼 입자수와 압력은 일정해 놓으면 돼요. 이 남은 게 뭐겠어요? 부피와 몰수잖아요. 몰수비는 부피비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럼 그 문제 화원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에요. 항상 보면 조건이. 알았어요? 이것이 세 개가 합쳐진 게 이상기체다. 그래서 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하고요, 화원 몰수 갖고 가면 다 풀려요, 문제. 알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거 무적이에요, 저거. 피부는 노랗다를 가지고 해석이 안 될 땐 제가 가끔 쓸 겁니다. 아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건까지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울 거고, 기체가 받는 에너지를 배울 건데, 이걸 표현하고 구현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야, 니네 드라마 중에 제일 엄마 아버지가 제일, 아니면 할머니들까지 모여서 아이고 저러고 보는 거 다 못해. 불륜 드라마요. 에? 그 불륜 메이커들 있잖아, 보면. 니네가 딱 봐도 알 거야. 쟤 바람 폈지? 바로 알아. 그럼 또 그 여자 옆에서 보이게끔 이러고 떨고지, 이러고. 그 지금, 저게 상대구나. 금방 알잖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악독한 애들은 누가 봐도 얼굴이 표독스러워요. 딱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게 우리한테 기체의 일에너지, 들어오는 열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보여주게 한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엔진입니다. 알았어요? 엔진. 특히 남학생들 자동차에 관심 많은 친구들 많죠. 뭐, 심지어 자동차 학과까지 가겠다.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 애 있잖아요. 그 엔진이 첫 출발이 뭐였어요? 증기기관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이. 알았어요? 불 때 합니다. 뭐를 끓여요? 물을 끓였다니까? 그 수증기가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뭐죠, 거기 안에? 실린더가 있는 거예요, 실린더. 실린더에 엔진을 줘서 이 실린더가 커졌다, 팽창했다, 줄었다 이러면서 크랭크 축을 돌리는 거죠. 응? 그래서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그 실린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엔진 힘 강하다. 그래서 그게 4개면 4기통, 6개면 6기통, 12개면 12기통. 오늘 잠깐 유튜브 봤더니 700만원짜리 탱크를 팔더라고. 그게 외국 회사인데, 조그마한 불도저 있죠? 큰 것도 필요하지만, 포크레인 조그만 것도 필요하잖아요. 담장 이런 거 수리할 때. 그거 만드는 회사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성인용 탱크를 만든 거야. 그래서 성인이 앉을 수 있고, 이게 뚜껑 딱 닫고, 이제 어디서 쓰려고 만들었냐면,
그 요즘에 그런 거 있다며. 뭐 액체탄 넣고 막 전쟁놀이 하는 거 어디에 서바이벌 게임 몸장이 있다며. 거기에 이제 탱크가 등장한 거야, 이제. 걔가 이게 타고 딱 쏘면서 가는 일반인한테 팔더라고. 진짜로 진흙바닥을 가요. 2기통이에요. 2기통 정도는 치고 갑니다. 혼자 탔으면. 참 세상 좋아졌어요. 우리 뭐 본다고요? 실린더 볼 거라고, 실린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게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주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입구고, 여기가 입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 거죠. 피스톤. 이 피스톤은 마찰이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다. 이 안에 기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알았니? 지금 포맷이 이거예요. 자, 근데 봅시다. 이 기체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봐봐요.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기체가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얘기죠 지금? 입자수는 변하면 부피가 팽창했잖아요. 그럼 여기 축이 달렸어요. 이렇게 축이. 이게 축이. 얘가 크랭크랑 연결돼서 쭉 올릴 때, 쭉 올리면 바퀴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크랭크 축이. 다시 말하면 이 기체가 에너지를 받아, 뭐 예를 들어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야.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러면서 엔진이 터지고 막 이러잖아. 빵 밀어내면 일을 한 거예요. 밖에. 그럼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는 줄겠죠. 내부 에너지는. 그렇게 되면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부피가 팽창하는 걸 표현해 주는데 이걸 이 밑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기체가 한 일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여러분, W는 뭐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 얘 단위가 뭐죠? 얘는 뭐죠? 이거라는 거죠. 근데 기체는 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P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무엇이다? 힘이라는 표현을 써요. 면적은 미터 제곱이고 얘는 뉴턴이거든요. 봐요, 여러분. 제가 손바닥으로 여러분 이마를 친단 말이야. 퉁퉁. 근데 니네 웃고 있어. 쌤, 뭐 하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요걸 요렇게 바꿨어요. 아프겠죠? 왜? 동일한 힘인데 면적이 작아지니까 압력이 세진 거예요. 흉기가 그래서 끝이 뾰족한 거예요. 동일한 힘으로 압력을 최대로 느끼게 하려고.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압력에다 뭘 곱하면 이게 나오냐는 거죠. 얘 보존시켜야 되겠죠. 미터 제곱 지워야 되겠죠. 근데 미터는 나와야 돼요. 뭐 곱하면 돼요? 미터 세제곱을 곱하면 된다. 역학은요, 단위환산으로 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 압력에다가 이걸 곱하면, 다시 말해서 이거요. 이게 첫 번째, 여기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비금 요 부분만큼 뭐가 커진 거예요? 부피가 커진 거잖아요. 이 부피의 팽창량을 곱하면 얘는 뉴턴 퍼 제곱미터고 얘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뭐가 나온다? 단위가 뭐가 나온다? 뉴턴 미터 줄이 나온다 이거죠. 이해 갔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얘 지금 밖으로 부피가 팽창했어요. 그럼 기체가 일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일을 받은 거예요. 이해 가요? 자, 내 말을 들어봐요, 이제. 에너지 보존법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내부 에너지는, 이 기체가 갖는 내부 에너지는 여러분들 통장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통장이에요. 그 다음 일을 했다는 건 돈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알겠어요? 근데 이제부터 일정한 급료를 줄 겁니다. 자, 외부에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응? 1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니네 잔고가 얼마 있는지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얼마 있어요? 90만 원 있어요. 아, 많이 있다. 얘들아, 9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벌었어. 통장 잔고 얼마야? 190이야.
손 들어왔잖아. 그래서 요 정도, 미스초, 뭐, 이런 애들이 가서 뭘 사는 거지. 플렉스. 알았어? 50만원어치 뭘 사고 처먹었어. 그래도 얼마 남았어? 50만원. 그 현재 잔고가 140인 거지. 그럼 어때? 뿌듯. 저번 달보다 돈이 올라갔잖아. 그 140이 뭐라고? 온도로 표현된다니까? 아, 저번 달 90이었는데 지금 140인 거지. 자, 근데 이쪽 부류는, 구두쇠야. 받은 거 안 썼어. 그대로, 참고 갔어. 그 190이야. 그럼 니네는 얘들보다 온도가 어때? 높은 거죠.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마지막 이쪽에는 다 써. 에이씨, 뭔 놈 다 쓸 거야. 그럼 통장 잔고 얼마야? 90인가 그대로. 번 거 100만 원 다 쓴다고. 그럼 온도가 어때? 동일한 거지. 이런 식이야, 이해가 여기는. 그래서, 금방금방? 그래서 이거를 돈의 회전만 갖고 여기다 딱 적용해서 공부하잖아? 금방 풀어, 문제. 알았냐?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라 하는 거야. 자, 다음 편에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들어봐, 인트로야. 이 열기관에 열이 들어올 거예요, 외부에서. Q가 들어와. 들어왔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지, 얘가. 그럼 내부 온도가 그만큼 상승하는 거야. 무슨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승해. 받은 열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온도가 100% 상승해. 그 열만큼. 근데 압력은 유지하면서, 알았어? 압력은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델타 V, 부피가 팽창을 하는 거지. 그럼 일을 했으니 에너지를 쓴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에너지 쓴 만큼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로 뭐를 높인다? 내부 온도를 높이는 거지. 이해 갔어? 자, 보통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어때? 일부는 저축을 하고 안 쓴다는 얘기야. 일부를 지출을 하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달 내부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상승해야 돼. 이해 갔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는 쪽쪽 다 쓰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통장 잔고가 어때? 일정하겠지. 자, 이젠 경우에서 하나 더 해볼게. 야, 돈 안 벌어. 못 벌어. 근데 써. 내부 온도 어떻게 되냐? 그게 단열이라고 하는 거야. 단열. 외부의 열 차단이 다 된 상태인데 뭐라는 거?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지압에서 상승기류의 현상이야. 밖에 압력이, 저 높은 데는 압력이 낮잖아.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저 높은 데 올라오면 빵빵해지잖아. 근데 그게 일을 한 거라니까, 얘가 밖으로. 열은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한다. 돈도 벌지도 않은데 돈을 썼어. 내부 온도 떨어지는 거야. 그럼 운결이 일어나고 구름 생기고 이러는 거야. 여기 물리학과 화학은 생명과 지학의 근간이야, 어떻게 보면. 기초고. 여기를 잘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막 회년상도 이해가 되고 막 그래. 눕새바람 이런 거 다 이해가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외부에서 열 출입 Q를 배울 거고 내부 에너지 U를 배울 거야. 내부 에너지 U. 기체의 내부 에너지. 걔 뭐에 비례한다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해. 왜? 위치는 없어. 온도에 비례한다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써. 일. 다시 말해서 이 기체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이게 출입되는 열이야. 그 열이 출입을 하면 얘로 전환된다는 얘기야. 얘로. 이거 뭐라고? 내부 에너지야. 응? 이건 뭐야? 일 에너지고. 자, 이거 통장 잔고다. 이거 플렉스 한 거야. 자, 10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을 썼어? 그럼 내부 온도 얼만큼 상승? 50 상승. 이런 식인 거야. 자, 100만 원을 누가 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그냥 100만큼 올라가는 거야. 알았어? 이런 관계를 다음 시간에 볼 거라고. 알았냐? 근데 그 기체는 무슨 기체라고? 이상기체. 알았어요? 역학적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가 없다? 그것만 알면 문제를 되게 쉽게 푼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그냥 앞에 부분 있죠? 역학 쪽만 또 테스트를 할 거예요. 똑같이. 다음 시간에 뭐 볼 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쪽을 주로 볼 겁니다.
같은 시스템 운동인데 누구의 위치가 감소해서 누구의 운동은 증가 이런 거 지난 시간 막판에 배웠죠. 그거 풀어내는 거 볼 겁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